안녕하세요. 쑥쑥한숙입니다. 대통령 해상별장 저도로 함께 가보실까요? 때마침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서 입도는 못하고 해상 관광을 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저도 갑니다. 거제 저도 유람선 국민과 함께하는 섬 대통령 해상별장 저도로 함께 가요. 갑시다. 네. 제주도, 중죽도, 거가대교 우리 저도로 갑니다. 한화쿤도 저기. 저 날개. 아이고 시크니까 너무 멋있어. 아 시원하다. 손 더 올려봐. 이쪽 손 더 올려. 이쪽 손. 지금 이 시간 현재에 대통령께서 지금 저도 섬에 와서 계십니다. 지금 우리 배가 가면 그 군함 한 척이 우리 배를 혹시나 저도에 들어오나 싶어서 옆으로 어모를 합니다. 대통령이 들어온 관계로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저희들은 아예 저도를 들어갈 수가 없고요. 뭐 대통령 내려올 때 보니까 작년에도 그래요. 작년에는 8월 2일날 오신다고 했는데 못 왔어요. 서울의 그 반지하에 물 차이로 물난리 때문에 못 왔고 올해는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요새 드네요. 세상에요 7월 1일부터 뭘 하는가 하면 그 저도 별장에 있는 그 섬 있잖아요. 그 주변을 바다 물속으로 수색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병력들 배치하고 그게 한 달여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8월 8일날 대통령께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저도를 들어가게 그래서 그 시간 기간만 너무 부득이하게 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해상 관광을 해서 이렇게 손님들을 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출발을 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코스는 제일 먼저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 섬에 내릴 수는 없지만 그 별장하고 다 모여요. 하다가 제가 설명을 소상하게 또 해드리고 저도를 경유를 해서 그가 대교와 연결되어 있는 해저터널 그걸 제가 또 현지에서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도는 이 바다의 코스가 옛날 학자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하늘 아래 세곳의 명당 자리가 있는데 그 세곳의 명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유람을 하는 에어리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느 학자는 대금산 북신리 천안명당 삼천하 이런 말을 남기고 대통령도 세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라는 이 섬이 우리나라의 하늘 아래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별장을 저도에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역학관계가 있는 그뭐 백여도라는 섬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태어난 산자락 그 자락이 그 세 곳이 이 포함다리 안에 다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해상 관광을 하시게 되니까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대통령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어느 학자가 서울에 있는 그 청와대에 그곳에 계속해서 청와대가 머물러 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들 잘하든 못하든 나중에 다 낭패가 나니까 청와대 옮겨하고 주장을 한 학자의 말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학자가 방금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천하명당 삼죠. 우리나라의 하늘나라에 명당의 세고 그렇게 칭했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는 그런 경국이 되네요. 우리 서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글로벌 세계화에서 관광벨트가 어떻게 구축이 되냐면 부산에서부터 이 거제도를 기점으로 해서 목포까지 그렇게 관광벨트가 구축이 되는데 아마 조금 뒤에 지난 세월이 지난 뒤에는 이곳 거제도가 아마 우리 아시아의 어떤 허브 같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시대가 바로 목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서 또 KTX 2030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 이런 곳에 오늘 여행을 오셨다라고 마음 내려놓으시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 큰 건물 보이죠? 이 건물은 한화그룹에서 지었어요. 한화그룹에서 지은 한화리조트 거제 멜버디어라는 건물이죠. 일종의 콘도 같은 건물이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으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명명을 했는데 아마 한화그룹에서 조선을 인수하는 상황은 우리 한화그룹이 지금 이 무기에 관련해서 미국 다음으로 한화가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잠수함, 이런 또 군함 이런 관계 때문에 대우조선을 인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내려오셔가지고 한화조선과 또 우리 거제 재래시장, 모연의 재래시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어제 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곳에. 그래서 한화그룹에서 이 콘도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콘도가 있던 곳이 공동묘지였다는 공동묘지? 공동묘지였는데 다른 공동묘지가 아니고 여러분 일본 강점기 때요. 이 조그마한 산이 중박골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곳에 일본군 중대병력이 주둔을 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조선 어르신들 섬친들 잡아와가지고 저 지금 보니까 갯바위가 비틀어졌죠. 저 암벽이 절벽졌죠. 네. 저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학살을 시킨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때 돌아가신 선친들을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공동묘지를 만든 것이 한화콘도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팔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친들의 넋을 기리고자 더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하고 관광단지를 유치를 시킨 것이 이곳 한화콘도입니다. 그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학자들은 이곳 거제도가 온갖 전쟁으로 얼룩진 고장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또 둘이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팩트에 준해가지고 제가 이곳 지역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아이고 바다에는 지금 대통령이 저도에 있는지라 뭐 경비정, 함정 오늘 야단을 지네요. 자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설계 변경이 3번이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3번이 되었는데 마지막 3번째 최종안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저기 지금 오른쪽 2시 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2시 반 방향. 그 뭡니까? 저 등대가 하나 우뚝하게 솟아진 게 있죠. 저 섬이 저게 섬입니다. 부산 가덕도라는 섬이에요. 저 등대가 세워진 자락에서 왼쪽으로 산 능선을 타고 나오면 왼쪽에 있는 봉우리가 가장 높지요. 그 가운데 중앙 봉우리 거기를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그 수직점에서 오른쪽 등대가 세워진 자락을 섬을 도려내고 우리 유람선 방향에서 저 섬을 만통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만드는 게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인근의 김해공항도 멀쩡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여러분 지금 오른쪽 한시 방향에 거가대교 타워가 두 개가 옥두각에 솟아져 있죠. 저 거가대교가요 2011년 1월 1일 날 개통을 했는데 그 개통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저 타워 자체가 일출의 명소로 탄생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1월 1일 날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성설했던 유람선 무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 저도섬 앞에 있는 섬이 저도예요. 저도인데 이 저도 왼쪽 편으로 틀어가지고 저 거가대교 타워 뒤편에 유람선이 그날 아침에 섭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떠오르느냐? 여러분 자동차가 지나가는 아래쪽 타워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동차가 지나가는 밑에 그 타워는 삼각형이죠. 저 삼각형 우리가 타워 뒤편에 내가 떠 있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 해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솟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유람선 선장님께서는 그 삼각형 안에 해를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자 그렇게 삼각형 안에 해가 딱 들어가면 저 자체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저 모양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인데 저 안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생긴 형태가 안에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색깔이 다 변합니다. 혀의 색깔. 어떤 곳에서는 용광로안에 펄펄 끓는 샘물, 어떤 곳에서는 광렬하게 붉은 빛이라고는 아예 발견을 할 수가 없는 형광 불빛들. 우리가 그 불빛을 보고 바라보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냐면 여러분 제일 위쪽에 불이 반짝반짝하지요. 저기에 마지막으로 둥근 해를 쟁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는 그 영상을 상상을 해봤어요. 1월 1일날 새해 아침을 밝히는 거대한 촛대 위에 하나의 밝은 촛불을 밝혀놓고 첫날을 기리는 그런 영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 되면 올매진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앞다투어서 예약을 하는 팀들이 역시 네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작가, 사진작가. 그분들이 찍었던 그 사진은요, 우리나라의 일출의 사진, 작품전을 연대요, 해마다. 거기에 대작이 나오는데 10개 중에서 항상 3개 내지 4개가 이곳 거가대교에서 탄생을 한다. 그분들이 찍었던 사진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대통령도 할만합니다. 그죠? 휴가 왔는데도 문항들이 바다에 떠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고 지금 앞에 있는 이 문항도 그러합니다. 응? 저기 보니까 유디티 군함 보이네. 다 보도가 또 순찰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럼 이 저도라는 섬을 왜 저도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일본 강점 밑에 그 애들은 우리 땅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곳 저도를 그 애들은 훈다이도라고 불렀거든요. 왜 저도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높은 하늘에서 이곳 저도를 내려다보면 큰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는 모양새하고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저자를 써서 저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백사장 보이시죠? 백사장. 저 백사장 기억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3년도였죠.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었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저도의 추억이라. 그 시를 회상을 하시면서 밑에 월남 치마 같은 걸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저 모래 해변에서 글씨를 새겼죠. 그게 네이버에 올라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소 이 저도를 알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이곳 거가대교 지금 본 유람선은 2011년 개통을 한 거가대교 상판 밑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거가대교는 나중에 오른쪽 편 끝자락에서부터는 바다 물속으로 해저 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동차가 2대 정도 겨우 스칠 것 같죠? 이게 6차선입니다. 6차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형은요 2011년 1월 1일 개통을 하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다이아몬드 형 공법으로 만든 대교가 거가대교입니다. 우리 왜요? 우리 남해안, 서해안, 도서지방에 다리를 놓은 걸 보면 H자로 일자로 다 올라갔죠. 양쪽.
백사장 가운데에 뭡니까? 나무 사이에 집이 하나 갇혀져 있지. 저 건물이 별장이에요. 별장. 저 건물이 별장이에요. 아. 저 별장을 짓게 된 동기를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54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섬에 상륙을 합니다. 하계이라는 곳인데 그때 많은 학자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때 어느 한 분이 이 저도라는 섬은 우리나라의 하늘날에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섬이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통령 별장이 진해군 기지 안에 있었죠. 그것을 옮겨라. 이곳에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죠. 72년도. 그럴 때 이제 지구지정 도시가 되면서 아주 오래 살았어요.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군사기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여기 하면은 해병대하고 해군 수십 명이 1년 내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에 들어가서 관광을 즐기시면 보안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못 들어가고 다 코스별로 정해져 있다. 저 가운데 내려와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이 사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면요, 천하를 호령하는 대통령도 작아지는 곳이 한 곳이죠. 우리 성인 어른 3명이 그 소나무를 나누면 손가락같이 나를 듯 말듯 수명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가면 나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뭔가 기운을 받는지 소원을 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를 숙이면서 숙여냅니다. 그러기를 한 30분 하고 나면 막걸리 잡고 그리고 저기 폰도 같은 건물이 하나 보이죠? 네. 저 건물은 오늘같이 대통령이 내려오실 때 수에 오죠. 숙박시 있습니다. 네, 마루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또 거가대교 왼쪽에 있는 저 거가대교를 배경으로 한 거가대교. 전망대. 또 우리 진해, 창원, 부산 또 우리 가덕도를 뷰를 바라보는 전망대. 그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관광객들 사진 찍느라 야간 법석거리. 그리고 저기 콘도 오른쪽에 불자동차가 하나가 있죠. 그 불자동차 오른쪽 편으로 나오니까 무슨 파란 걸 많이 세워놨죠. 도로가에 보이시나요? 파란 거 많이 세워놨죠. 저게 대통령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들 역대 여력들을 대통령마다 다 제각기 하나씩 만들어놨는데 제일 오른쪽 파란 거 저게 이승만 대통령, 제일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 저기 콘도 왼쪽 끝자락에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죠. 절로 이제 우리가 올라갑니다. 밑에서 나가는 30분, 산 위에서 나가는 시간, 1시간, 밑에서 나가는 시간.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첫 계단을 하고 올라가면 첫 전망대가요. 우리 여기 보이는 오른쪽 끝에 하얀 게 뭐 흔적이 보이죠? 여러분 전면에 거가대교가 통과를 하는데 저도로 들어가는 그 다리 있죠? 네. 그 터널이 있겠죠? 네. 그 터널 바로 머리 위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망대 아직까지 3년 동안 우리 관광객들이 저도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 전망대를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 터널 바로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오똑하게 서가지고 있는 부분 있죠? 저곳이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두 개가 약 200m 거리안에 함께 있는데 저 나무가 있는 저 전망대에는 이수신 장군께서 인멸할 때 여기에 와서 바다를 보고 전투 지휘를 했던 그런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2019년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선하신 이 유람선이 47년이라는 긴 장벽을 허물고 저도에 관광객을 싣고 들어간 원조 있었답니다. 2019년 9월 17일 날. 그러기 전에는 이 저도라는 섬 가까이에 어선이나 유람선이나 기타 선박들이 아예 접근 안 됩니다. 만약에 가까이 접근을 하면 방금 본 함정이요 와서 바로 잡아가버려요. 그것은 부산 신항 말이에요. 신항. 저기 부산이구나. 저기서 물류 단지 컨테이너 큰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화물을 운반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거가대교가 여러분 저기 터널 입구 보이죠? 저기서부터는 물속으로 지금 해저 터널이 만들어져요. 해저 터널이 여기 있어요. 방금 저 물류단지에서 큰 상선들이 이 다리를 통과를 못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진해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그곳에 항공모함이 이곳 큰 그 문항들이 이 다리를 교각을 통과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바다 물속으로 해저터널. 여러분 그런데요, 저 해저터널 우리가 무심코 해저터널을 건널 때는 아무런 생각 없죠. 이 해저터널을 건너면 다리 통과하면 거제도다, 거제도에서는 다리 건너고 해저터널 통과하면 부산이다, 이런 개념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 해저터널 대단합니다. 중동의 올머니를 가지고 온 바로 원초입니다. 원초. 저 해저터널이요. 그럴 때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였다. 그 네덜란드 팀들도 이 공사에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견적을 넣어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가. 그 여름 때 태풍을 하나 지나가는 거고, 손 두 발 다 들고 고가를 가지고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머리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용감한 기념되면서,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런 1급 토목팀 7개의 회사가 원팀이 돼가지고 저 해저터널을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들고 나니까 전 세계 언론들 극찬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왜? 제일 잘 만든다고 했던 네덜란드가 철수를 했는데 한국 팀이 만들었어요. 특히 영국 BBC 방송, 미국 AP 통신, 그런 통신사에서요, 저 해저터널을 극찬을 하기를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토목 기술의 총집약체다, 이런 극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의 신기록을 가졌다고 해서 오관왕 침해 터널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고요. 그래서 저 해저터널의 우수한 기술력이 중동을 울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올머니가 우리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죠. 지금 해저터널이 통과되어 가는 이 섬이 있잖아요. 이 섬이 떨어져 있습니다. 뒤에 가고 약 100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앞에 섬이 중죽도고 뒤에 섬이 대죽도입니다. 저게 재미나는 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천하명당 삼천하는 곳에 와서 저도라는 섬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태어난 대검사는 또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터이고, 이 매교도라는 조그마한 주먹만한 무인도는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실 것이기에 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먼저 전설 하나 이어드릴게요. 오늘같이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저도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안 오실 때는 뭐 할 건데요? 누가 방치해 두잖아. 그거 천하명당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좋은 땅에다가, 좋은 건물에다가 그거 써보지 말고, 대통령이 내려올 때는 안 들어가면 되고, 내려오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혼부부들, 여행지, 숙박지를 유치를 시켜가지고 애들 내려와서 누워자고 기운도 받고, 그 기운으로 누워자면서 애기도 만들고 하면 그 중에서 왕이 한 사람이 안 나오겠나. 아이고, 그때까지는 살긴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웃으시는데 웃어야 할 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처음에 1년 동안 들어갈 때요, 저도에 들어갈 때 그 별장을 보고요, 바라는 보고 지나갑니다. 바라는 보고 바닷가로 삥 둘러가지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 바로 휴대폰 빼앗겨가지고 10일 뒤에 집으로 택배로 날아오고 포렌식에서 다 지우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요? 별장 정원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한참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거기를 통과를 하죠. 자, 지금 현 정부에서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연다면 방금 저 같은 이야기 현실적으로 다가올 날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함께 하신 분들, 신혼부부